2015년 말 미국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원비어는 그의 인생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북한에 간 것이죠. 그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영학부를 다니고 있었고 교환학생으로 런던 전경대를 다녀왔을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죠. 어느 날 그는 흥미로운 여행 광고 전단을 보게 됩니다. 여행 광고지에는 엄마가 알면 뜯어말릴 행선지라고 붙어 있었죠. 이 패키지는 북한을 방문하는 패키지였습니다. 이 여행은 4박 5일 총 11명의 미국인이 참가해 북한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패키지에 참가한 사람들은 무난히 일정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비어를 제지시키는 북한군들, 그리고 원비어를 연행해 갑니다. 이때는 2016년 1월 2일 원비어가 끌려간 제목은 정치선전물을 절도한 죄였습니다. 2016년 1월 22일 북한의 언론 채널인 조선중앙통신은 오토 원비어가 미국 정부의 조종 아래 북한을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관광을 빙자하여 입국하고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평양에서 원비어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원비어는 이때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인 버지니아 대학의 지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 선전물을 떼어 미국에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 소사이어티가 CIA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비어에게 선전물을 떼오는 대가로 1만 달러짜리 중고차를 주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원비어가 기자회견을 한 건 이미 잡혀간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북한에 세뇌당한 상황이었고 살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하는 것 같았죠. 사실 지 소사이어티가 버지니아 대학교에 있는 것은 맞지만 CIA와는 관련성이 없었거든요. 한 가지 관련성이 있다면 CIA 본부가 버지니아주에 위치했다는 것 정도? 북한의 고위층이 미드를 보다가 헷갈린 건가? 거기다 원비어의 집은 유대인 집안으로 꽤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연 매출이 수십억이었습니다. 그런 집 자식이 고작 1만 달러짜리 중고차 때문에 저런 짓을 한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인 기자회견을 뒤로하고 또다시 2주가 지납니다. 2016년 3월 16일 원비어는 북한의 최고 재판소로부터 국가전복 음모죄라는 죄명으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습니다. 원비어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남이라며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울면서 호소했지만 결국 시도 먹히지 않게 됩니다. 기념품 삼아 포스터를 떼간 행위로 15년이라는 형벌을 받아버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전 세계에서는 또다시 북한의 지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비어가 노동교화형을 받은 지 15달러쯤 원비어가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 혼수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이 미국의 정보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특사를 북한에 보내고 이 특사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결국 원비어를 석방받기로 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원비어는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식물인간 상태로 비행기를 탔기 때문이죠. 2017년 6월 19일 결국 원비어는 미국의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분노와 좌절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 나라와의 싸움을 결심합니다. 물론 원비어의 부모가 갑자기 북한으로 몰래 쳐들어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원비어가가 유대인 가족이라고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원비어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는 유대인과 사업가답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들이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을 돈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이죠. 먼저 원비어 부부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들이 소송을 건 액수는 11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소송이었죠. 그리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북한이 원비어 부부에게 약 6천억 원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데요. 근데 이 재판 사실 거의 상징적인 재판에 가까웠습니다. 피고 측에 소송을 건 북한이 참여해야 하는데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고 판사는 판결을 위해 북한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도 전혀 없었습니다. 6천억 배상하라고 판결 내봤자 북한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6천억 줄까요? 이미 북한은 다른 나라에 자기들이 직접 빌린 돈도 배째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거의 시도조차 안 했을 테고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 이런 상징적인 조치라도 나왔으니 됐어 정의는 승리했다 라고 아마 끝냈을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원비어 부부는 아예 대놓고 김정은이 사람 잘못 골랐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임무는 전 세계에 숨어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복수를 실행합니다. 이제 원비어 부부에게는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 정도 되니까 쌩깔 수 있는 거지 전 세계에서 미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을 쌩깔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먼저 북한의 석탄 운반선이 미국 정부에 압류된 것을 알아내 우리 북한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라도 팔아서 받아야겠다며 선박 권리를 주장해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아냅니다. 다음은 독일 법원에 가서 베를린 내에서 북한이 운영 중인 호스텔에 소송을 걸어 영업 중지를 이끌어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비어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유대인 네트워크를 사용해 북한의 돈을 찾아내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원래 미국 금융시장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원비어 부부는 곧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뉴욕 멜런 등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이 돈까지 압류해버립니다. 이 돈의 금액은 약 300억 원,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심지어 아예 대외적인 활동에 참가하며 북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에게 알려주면 자신들이 추적을 담당하겠다고 홍보합니다. 그들은 아들이 사망한 지 7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북한의 자금을 추적 중이며 최근에도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의 자금 30억 원어치를 찾아내 회수했습니다. 거기다 북한이 그들의 돈을 세탁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을 파악하고 미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실에 북한의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정보를 공식적으로 법원을 통해 요청해 이 정보를 받아내기까지 했는데요. 거의 이 정도면 리암 니슨의 테이큰보다 더 무서울 정도인데 어쨌건 원비어 부부는 자신이 죽는 날까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는 사명감을 보이며 오늘도 북한의 자금줄을 동여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원비어 부부가 정말 모든 추적을 완료하면서 판결받은 6천억 원을 모두 회수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하트들이 모여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